요즘 부부들의 요즘 여행 유랑뾰랑입니다. 저희가 이번에는 바로 치앙마이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. 저희도 치앙마이는 늘 가고 싶었던 곳인데 이번에 처음 여행을 다녀왔고요. 좀 길게 다녀와서 거의 반달 살기 정도로 여행을 하고 왔거든요. 그래서 혹시 치앙마이 여행을 고민 중이시거나 또 계획 중이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려고 이번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치앙마이를 여행하기 좋은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. 치앙마이는 11월부터 2월까지가 여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라고 합니다. 일단은 이 시기가 건기이기 때문에 비가 안 온다는 점도 굉장히 장점이고요. 또 이 시기에는 뭐 화전이라든지 이런 대기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교적 좀 적은 시기라서 굉장히 선선한 날씨에서 여행하기가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그런데 저희는 안타깝게도 또 여러 일정을 고려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5월 달에 다녀오기는 했는데요. 사실 가장 추천되는 시기는 11월에서 2월이고 그 다음에 3, 4월은 좀 추천이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때 가장 활발하게 화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를 스모그 시즌이라고 해서 대기질도 굉장히 안 좋고 또 여행하기도 굉장히 힘든 시기라고 해요.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3, 4월은 가장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은 이제 6월에서 10월까지는 그럼 괜찮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6월부터 10월까지는 또 딱 우기이거든요. 그래서 이때도 또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여행하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11월부터 2월이고 저희가 5월에 갔다 왔는데 5월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화전이나 이런 것들은 좀 끝나 있어서 그런지 대기질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막 여행하기 힘든 정도는 아니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시기를 좀 고민하셔서 계획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. 저희가 고민하다가 이 치앙마이 여행을 다녀와 보니까요. 정말 두드러지는 치앙마이 여행만의 장점이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물가가 정말 저렴합니다. 저희가 태국 방콕도 굉장히 여행을 많이 다녀봤거든요. 최소 5회 이상 방콕을 다녀왔고 작년에도 여행을 다녀왔는데 방콕도 요즘 가보면은 물가가 막 그렇게 싸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. 뭐 식사 비나 뭐 교통비나 뭐 등등이 예전보다는 점점 물가가 좀 비싸진 그런 느낌이 체감상 드는데 치앙마이는 이번에 가보니까 확실히 물가가 좀 저렴하더라고요. 방콕에 비해서도 비교적 저렴했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왜 한 달 살기를 할 때 치앙마이에 사시는지 알 것 같아요. 그 물가를 체감하는 정도가 예를 들면 숙소를 예약할 때 좀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컨디션에 이 정도 퀄리티의 숙소를 예약할 수 있구나 이런 그 느낌이었거든요. 그래서 숙소를 구하는 게 굉장히 괜찮다. 저희가 이용한 숙소들도 뒤에 자세히 다른 영상을 통해서 또 소개를 드리긴 하겠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에 또 좋은 컨디션의 그런 숙소를 예약할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식비 같은 경우도 뭐 국수 같은 거 먹는다고 하면은 뭐 한 끼에 진짜 저렴하면 2,000원에서 5,000원 사이에 부담 없이 식사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.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저렴하고요. 다만 커피 값은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커피나 뭐 택시비 이 정도는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 것 같긴 한데 그 외에 숙소,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숙소잖아요. 근데 숙소가 굉장히 저렴하고 식비도 저렴해서 여행하는 내내 좀 이런 저렴한 물가의 장점을 많이 누릴 수 있는 여행지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느낀 두 번째 장점은요. 치앙마이는 치앙마이만의 그 여유로운 느낌이 되게 좋았어요. 방콕은 좀 더 도시이고 좀 번잡스럽고 화려하고 약간은 좀 소음이 늘 가득한 그런 느낌의 여행지였다면은 치앙마이는 굉장히 좀 한적하고 여유롭고 시간이 좀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여행지였거든요. 그래서 좀 여행 스타일이 막 이렇게 엄청 막 액티브하고 막 이런 거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처럼 좀 현지에서 사는 것처럼 머물러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쉼을 원한다. 그러신 경우에는 이 치앙마이만의 느낌의 좀 매력에 빠져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느좋 여행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장점은요. 치앙마이가 생각보다 모든 곳이 다 가까이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. 저는 가기 전에 막 검색해보고 할 때는 여기에 대표적인 지역이 이제 님만해민 쪽, 그리고 올드타운 쪽,
또 창클란 그쪽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여행하는 동안에 이동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직접 가보니까 일단 공항에서 내려서 저희는 첫 번째 숙소를 님만해민 쪽에 잡았는데 거의 한 20분 정도면은 공항을 벗어나서 바로 도심으로 갈 수 있고요. 그리고 쭉 이어져 있어요. 그 님만해민에서 올드타운도 거의 멀지 않고 그냥 택시로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이동하면은 바로 그 도시 간의 이동이 굉장히 가깝고 수월하기 때문에 뭐 여행 계획을 짤 때 왜 저희가 이동에 대한 부담이 크면은 좀 꺼려질 수 있잖아요. 이쪽 지역에서 이쪽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게 힘들다고 하면은. 근데 치앙마이는 그런 점이 없고요. 굉장히 가깝게들 모여져 있기 때문에 그 점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저희가 이 아까운 연차 휴가를 내고 가는 동안에 아주 알차게 여행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인 것 같습니다. 다음은 그럼 장점만 있냐? 그건 아니겠죠. 저희가 느낀 치앙마이 여행을 조금 고민될 수도 있겠다 싶은 단점 2가지가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저희가 가장 많이 걱정했던 게 사실 미세먼지였어요. 그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기의 질이 안 좋은 도시가 치앙마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이제 화전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 화전 기간도 기간인데 그 외에 이제 도시에서 발생하는 그런 매연들 굉장히 오래되고 노후된 그런 차에서 나오는 도시의 그런 공해들도 좀 심한 수준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현지인 분들도 이렇게 특히 오토바이를 타고 많이 또 이동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마스크를 굉장히 많이 쓰고 다니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몰라서 혹시 몰라서 저도 마스크를 챙겨가긴 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가장 걱정이 되긴 했는데 걱정한 것만큼은 아니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 매연의 영향이 택시는 좀 괜찮지만 그런 툭툭이나 뭐 썽태우 이런 걸 타고 이동할 때에는 그 매연이 이 정도 수준의 매연이라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구나 조금 이게 느껴질 정도긴 했거든요. 그래서 그거에 조금 예민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단점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다음 두 번째 단점은요, 딱히 할 게 없다. 이게 좀 단점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를 들면 저희가 방콕에 가면은 뭐 사원도 있고 뭐 루프탑바도 있고 뭐 등등 뭐 이런 근교의 투어 같은 것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치앙마이는 생각보다 그렇게 확 끌리는 그런 액티비티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. 물론 치앙마이에도 사원은 굉장히 많아요. 특히 올드타운 같은 데에는 가장 유명한 그 와프라싱 사원도 그 시내 중심가에 있는 굉장히 크고 또 웅장해 보이는 그런 사원들도 있고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사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여행하는 동안에 날이 너무 덥고 습하기 때문에 그 떼약볕에서 사원을 구경하는 것도 쉽지 않은 부분도 있거든요. 그래서 사원 외에는 뭔가 이렇게 막 되게 즐겁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액티비티가 좀 부족한 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. 근데 이 부분은 저는 크게 단점이라고 느껴지진 않긴 했는데 왜냐하면 저희는 여행하는 스타일이 그냥 가서 조식 먹고 수영장에서 놀다가 좀 낮잠 자다가 맛있는 거 먹고 그냥 마사지 받고 이렇게 하면 여행 일정이 끝나는 게 저희가 원하는 스타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여행을 추구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다지 즐길 거리가 막 이렇게 막 찾아다니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으신다면은 그렇게 크게 단점으로 느끼시지는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럼에도 치앙마이가 그럼 진짜 할 게 없냐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반달살이를 해본 결과 쫌쫌따리 즐길 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. 일단 치앙마이에는 진짜 매력적인 그런 마켓들이 많아요. 그래서 뭐 찡짜이 마켓이라든지 코코넛 마켓이라든지 이렇게 그 시기에 따라 가지고 시간이나 뭐 요일별로 열리는 그런 마켓들이 되게 많은데요. 거기에는 직접 그 셀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기성품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직접 만든 그런 핸드메이드 수공예품이라든지 아니면 아트워크라든지 이런 또 개성이 넘치는 그런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되게 많이 있는 마켓들이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구경하는 재미도 저는 쏠쏠했고 거기서 기념품이나 선물 같은 거 사는 것도 되게 재밌었어요. 그래서 이런 마켓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고요. 또 한 가지는 이제 야시장입니다.
야시장은 저희는 나이트 바자라는 야시장에 갔었는데 나이트 바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근처가 거의 다 그냥 야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. 뭐 안우산 마켓이라든지 또 푸드마켓도 되게 잘 돼 있고 해서 밤에는 그런 마켓에 밤에는 그런 야시장에 가셔서 맛있는 음식도 먹고 야시장의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또 한 가지 즐길 거리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저희는 치앙마이에 머무른 동안에 재즈바를 2군데를 갔습니다. 재즈바는 생각해보지 못했었는데 좀 서치해보니까 또 괜찮은 그런 곳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님마네민에서도 한 곳 갔었고 그리고 올드타운에서도 재즈바를 갔었는데 굉장히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또 전 세계에서 온 그런 여행객들이랑 같이 그 재즈를 같이 즐기면서 또 맥주도 한잔하고 그런 재미도 있었습니다. 또 한 가지는 이제 치앙마이는 커피가 굉장히 유명한 곳이더라고요. 그래서 직접 그 로스팅을 하는 곳도 많고, 직접 태국에서 이제 생산하는 그런 원두를 취급하는 곳들도 많고, 또 생각보다 어느 곳을 가든지 커피가 다 맛있었어요. 그래서 사실 커피값이 저렴하진 않았지만 그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 지역만의 또 특색 있는 그런 카페들을 찾아가는 재미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태국에서 혹은 치앙마이에서 그런 생산되고 로스팅되는 그런 원두들을 맛보는 재미도 있었고요. 또 스페셜티 커피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특색 있는 그런 시그니처 커피 메뉴라든지 그런 것들을 즐기는 것도 저희는 재밌었습니다.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마사지 그리고 요가입니다. 저희는 마사지는 정말 있는 내내 매일매일 받았습니다. 저희는 주로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요. 발 마사지는 1시간에 보통 300바트 정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하나로는 한 12,000원 정도 하는데 어딜 가든 다들 수준급이고 특별히 불만족스러웠다거나 막 되게 좀 아깝다 이런 샵이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하루의 일과를 이 가격에 이렇게 1시간 동안 발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나른하게 그 여정을 마무리하는 게 되게 좀 기분이 좋았었거든요. 그래서 매일매일 마사지를 받았었는데 이것도 치앙마이에서만 즐길 수 있는 어떤 즐길거리인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이제 하루 정도는 요가를 한번 참여를 해봤는데 치앙마이 올드타운에 있는 요가 스튜디오에서 원데이 클래스로 이거는 400바트 주고 참여를 했었어요. 근데 요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수준도 너무 좋았고 굉장히 친절하시고 또 다른 여행객들이랑 같이 매트 위에서 요가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좀 잊을 수 없는 그런 추억이 된 것 같아요. 지금 여기는 현지 시간으로 8시 40분 정도 됐고 저는 치앙마이에서 요가 수업 하나 들으려고 요가 스튜디오 가고 있습니다. 와, 8시 반인데도 엄청 더워요.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에서 도보로 한 5분 정도만 가면은 그 요가 스튜디오 하나 있는데 여기가 그래도 꽤 유명한 곳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. 와, 여기 골목길에 이렇게 프리덤 요가 가는 길이라고 써져 있고 거의 다 온 것 같아요. 리리리리 도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다양한 즐길거리들이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제 치앙마이 여행을 계획하신다고 하시면은 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되실 수도 있는데요. 이동 수단은 그냥 저희는 딱 하나만 이용을 했습니다. 그냥 그랩을 이용했습니다. 방콕은 뭐 BTS도 있고 뭐 지하철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는데 치앙마이는 사실 그런 게 없고요. 그냥 도보로 이동하거나 혹은 뭐 툭툭이나 호텔에서 제공해주는 셔틀 뭐 썽태우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거는 일상적으로 해보기는 쉽지 않고 그냥 경험해보는 차원에서 한 번씩 타보는 거고요. 저희가 진짜로 여행 중에 이동할 때에는 그냥 그랩을 이용했습니다. 그랩은 저희가 그 카카오티 그 택시랑 이용하는 방법이 똑같기 때문에 어려울 점은 없고요. 다만 미리 카드를 등록해 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고 또 그랩 같은 경우는 미리 저희가 이제 그 목적지를 설정을 하고 또 어떤 컨디션의 차를 예약을 할지 이런 것들을 다 셀렉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이미 정찰제이기 때문에 굳이 택시 기사님이랑 이렇게 가격적인 흥정을 해야 된다거나 혹시 내가 바가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점도 굉장히 편리했습니다.
네, 마지막으로 치앙마이 여행을 가기 전에 이거는 꼭 챙기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저희가 기록을 해봤는데요. 첫 번째는 샤워기 필터. 여러분 꼭 챙기세요. 저도 처음에는 이거 꼭 챙겨가야 되나? 좀 너무 유난인가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가서 그 샤워기 필터를 설치하고 나서 아, 왜 그렇게 가져가라고 하는지 알겠다. 이유를 느꼈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치앙마이가 수질이 좀 좋지 않더라고요. 근데 지역에 따라서 이것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지역에서는 정말 저희가 샤워기 필터 딱 끼우자마자 거의 한 10초? 거의 20초 만에 이건 교환해야 되는 수준으로 너무 갈색으로 변해가지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. 과연 몇 번 만에 갈변을 할까요? 너무 달라요? 벌써 색깔이 갈색이 돼 있는데? 그래 지금 변하는 거 아니야 막? 벌써 갈색이 됐어. 뭐야? 이거 뭐야? 이렇게 빨리 될 거라 생각도 못했는데? 한 번만에 이렇게 되는 거야? 샤워기 필터 같은 거 챙겨가면은 그래도 조금 안심이 되니까 요거는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두 번째는 그 GLN 결제라고 있는데요. 주로 치앙마이에서는 저희가 결제 수단으로 이용했던 게 이 GLN이라고 하는 거랑 그리고 트래블 월렛이랑 그리고 현금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. GLN 페이는 저희는 그 네이버 페이랑 연계해가지고 사용을 했는데요.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 보시면은 그 어떤 은행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카드를 미리 등록을 해서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으면은 현지에서 그 GLN 그 네이버 페이에 들어가셔가지고 GLN 그 바코드 같은 QR이 있거든요. 그쪽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빠져나가기 때문에 되게 편리해요. 근데 이게 GLN이 잘 되는 곳도 있고 좀 잘 안 되는 곳도 있어요. 저희가 님만해민의 그런 마야몰 같이 큰 대형 쇼핑몰에서는 GLN이라고 얘기만 하면은 다 가능했었거든요. GLN 페이라고 물어보면은 사장님들이 딱 그 가격을 세팅을 해주시고 딱 이렇게 보여주세요. QR처럼 찍을 수 있게. 그러면은 제가 그 네이버 페이 화면에서 이렇게 카메라로 가져가면은 제 GLN으로 이렇게 연결된 계좌에서 딱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뭐 서로 돈 오갈 일도 없고 또 깔끔하게 또 정리도 하는 것도 편하기 때문에 저희는 GLN을 많이 이용을 하고 먼저 GLN이 되냐고 먼저 물어보고 결제를 했습니다. 근데 또 GLN이 안 되는 경우에는 트래블 월렛을 사용하기도 했는데 트래블 월렛의 경우에도 수수료를 한 3% 정도는 그 먼저 고지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트래블 월렛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수수료가 뭐 미미하긴 하지만 신경이 쓰인다거나 혹은 카드 결제조차도 좀 어려운 곳에서는 불가피하게 이제 현금도 사용을 했습니다. 그래서 여행 가시기 전에 이런 GLN 같은 거는 미리 세팅하고 가시면은 훨씬 더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태국에 입국 신고서라고 하는 게 생겼더라고요. 저희가 여행을 간 날인 5월부터 생겼다고 해서 좀 도착했을 때 당황하기는 했는데요.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입국 신고하는 그 QR 같은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거를 다들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막 그 입국 신고서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다 개인마다 다 그거를 쳐가지고 막 패스를 하느라고 좀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됐었거든요. 근데 이런 절차가 있는지 몰랐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준비를 안 하고 갔었고 사실은 특별히 준비할 거라기보다는 그냥 제 여권에 있는 정보들 그리고 내가 그 치앙마이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머무르는 건지 그리고 머무르는 동안에 어떤 호텔에 머무르는지 여행의 목적이 뭔지 뭐 등등등등을 물어보는 그런 항목들이 쭉 있는데 그걸 이제 QR로 찍어가지고 도착하면은 막 거기다 항목을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절차가 있구나라는 거를 미리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특히 내가 묵는 호텔의 주소라든지 이런 것도 입력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미리 캡처 같은 거 다 해가지고 가시면은 조금 더 시간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치앙마이는 대낮에는 밖에 활동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좀 덥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사실 낮에는 막 활동을 밖에서 한다기보다는 그런 쇼핑몰에 가 있거나 아니면 시원한 마사지샵에 가서 잠깐 쉬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잠깐씩 이동하는 것도 굉장히 좀 버거울 정도로 더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더위를 피하는 제품들도 제품이라기보다는 물건들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뭐 챙이 넓은 그런 모자라든지 아니면 뭐 선크림 꼭 잘 챙기시고 또 뭐 양산이나 선글라스 이런 것들은 꼭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네, 여기까지가 저희가 치앙마이 여행을 다녀오고 나서 전반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이고요. 이거 이외에 숙소, 맛집, 쇼핑 리스트, 그리고 가볼 만한 곳들, 이런 것들은 또 나중에 또 따로 정리를 해서 영상을 올릴 테니까요. 꼭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 저희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,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